자, 도형의 이동. 지난 시간에는 점에 대한 이동을 진행을 했었어.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말을 했었고 대칭이동이라는 말을 했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 이제 도형, 점이 아니고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얘네들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다. 그럼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나타내냐면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다. 그럼 표현 자체가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f의 x, y는 0이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 그럼 얘가 x, y에 대한 모든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타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해하는 거냐면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어떤 직선, 얘를 L이라고 놨을 때 요 위에 있는 A, B라는 점이 여기다가 대입하면 만족하는 식이란 얘기잖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좌표란 얘기야.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 대입하면 땡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실질적으로는 좌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식 자체가 평행이동만 해도 식이 어떻게 생겼으니 F라는 평행이동은 x, y가 x 더하기 m, y 더하기 m이라고 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어찌됐든 요 a, b라는 애가 x축으로 n만큼 이동할 거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거란 얘기야. 그럼 a, b가 이동된 점은 여기로 이동이 돼서 a 더하기 m, b 더하기 n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이 평행이동할 거니까 요 L 위에 있는 점들이 평행이동하면 요 직선의 위로 다 이동될 거 아니냐 이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겠니? 좌표로는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만 방정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겼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야. 자, 요 식은 A, B를 만족하면 대입하면 0 나오는 식이야. 그럼 요 식은 얘랑 기울기가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 개수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너네가 이 식을 뭐라고도 이해할 수 있냐면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어떻게도 쓸 수가 있느냐? 2배의 x 빼기 a 더하기 1배의 y 빼기 b는 0이라고 쓰면 a, b 대입하면 0 나오는 식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요 식을 a, b를 이용하면 요 식으로 바뀌겠다는 얘기야. 똑같은 식이 된다. 얘와 얘는 같은 식이야. 단지 a, b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요 식 자체가 a 더하기 m과 b 더하기 n을 대입해도 만족하는 식이 똑같이 나와야 돼. 요 L'은 식이 어떻게 생겼겠느냐라고 봤더니 2배의 x 빼기 a 빼기 m 더하기 1배의 b y 빼기 b 빼기 n 이퀄 0 하면 x에다가 y에다가 대입하면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 요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식은 이거란 얘기야. 2x 더하기 2의 x 빼기 a와 마이너스 m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면 요식하고 요식을 비교해봐. x 대신에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요식으로 바뀌겠냐? x 빼기 m, y 빼기 n 대입하면 이 식으로 바뀌지 않냐? 이해됐어? 기존에 있던 식 x 대신에 x 빼기 m, 기존에 있던 y 대신에 y 빼기 n을 대입한 후에 정리해주면 답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겠다는 얘기야? 2배의 x 빼기 m 1배의 y 빼기 n 더하기 1은 0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 안 돼?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에 y 빼기 n이 대입된 결과 아니냐 이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 평행이동이라는, 지금 할 거는 평행이동이라는 파트인데, 방정식을 평행이동할 때의 특징을 설명을 한 거야.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공식화시켜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f의 x, y equal 0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방정식이 뭐로 바뀌느냐? x하고 y 대신에 x 빼기 m과 y 빼기 n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방정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다. 이걸 보고 이제 방정식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의 평행이동. 좌표의 평행이동이 아니야. 방정식의 평행이동이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끌고 가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대칭이동은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하면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좌표의 이동에서 방정식의 이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포인트 잡아서 정리 좀 해놓으시고, 그럼 대칭이동까지 설명하고 이제 거기 관련돼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 자, 문제를 보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문제하고 연결시킬 테니까. 자, F라는 평행이동이 예제를 들어서 가보자. x, y가 x 더하기 2, y 빼기 3을 만족한대. 그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지?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뭐가 추가가 됐어? 2 추가됐잖아. x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지. x가 x 더하기 2가 됐으니까. 근데 x축으로 이만큼 해서 x 플러스 2가 됐잖아요. 근데 저기는 x축으로 n만큼인데 왜 x 마이너스 2? 식에다가 대입할 땐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헷갈린다고 이게. 방정식에다 대입할 땐 부호가 반대로 대입되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설명은 했지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만큼 헷갈리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제를 들어가면서 봐야 돼. y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는데 방정식에다가 대입할 때는 방정식에 대입할 때는 x 빼기 2와 y 더하기 3을 대입한다니까요. 부호가 반대가 되게 대입된다니까. 그래야지 이퀄 0이 나오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1 위에 a, b가 있다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2배의 x 빼기 a와 y 빼기 b는 0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 있는 점이 어떻게 이동한다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다고. 그럼 이 두 개를 대입하면 만족하는 식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만족하는 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2배의 x 빼기 a 빼기 m과 1배의 y 빼기 b 빼기 n은 0이 된다고. 그럼 방정식이 어떻게 변했냐고. 뭐로 변한 거야? x가 x 빼기 m으로 y가 y 빼기 n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x에다가 x 빼기 m, y에다가 y 빼기 n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이라는 얘기야. x축으로 n만큼 이동했는데 x 빼기 m 대입하는 거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y 빼기 n이 대입된다. 방정식의 변화가 좀 다르다는 얘기야. 식을 변화시킬 때는 부호를 평행이동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해서 정리한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쉬운 건 아니겠어.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y는 x제곱 플러스 2x가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써야 돼? y는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x-2 y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y 플러스 3 대입한다고.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방정식의 변화가 좀 달라. 이거를 무작정 그냥 외우게 하는 시스템도 있어. 예제를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좀 다르지? 하면서 외우게 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원론적인 거고 그거를 조금은 알고 가야 돼.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로는 자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원의 방정식이지. 그럼 얘가 어디로 이동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x 대신에 x 빼기 2 그럼 x 빼기 5의 제곱이 될 거고 y 대신에 y 더하기 3 y 더하기 5의 제곱은 4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뭐 생각보다는 특징 있는 도형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왜 그렇게 됐던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요 원 가지고 자 이 원이 중심이 어디야? 3,-2 반지름 얼마야? 2지. 반지름이 2인 원인데 중심이 3,-2였다는 얘기야. 자 이 원이 어떻게 이동할 거라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할 거라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x축으로 2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럼 원의 중심의 x좌표가 얼마가 돼? x좌표가 중심이 뭐로 바뀌냐고? 5콤마로 바뀌지. 맞아 안 맞아?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할 거라니까요. 그럼 중심의 좌표가 5로 갈 거 아니야. 자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할 거라고?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할 거라고. 그럼 중심의 y좌표가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5로 바뀌는 거 아니?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5, 마이너스 5가 중심 되는 거 맞아?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반지름은 똑같이 2인 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반지름은 2인 원으로 바뀐다. 됐냐? 이 도형의 방정식을 봤더니 얘가 누구였어? x 빼기 3제곱 y 더하기 2제곱은 4였다는 거죠. 옮겨진 도형의
방정식을 써보면 x 빼기 5의 제곱 y 더하기 5의 제곱은 4였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x 대신에 뭐가 대입이 된 거야? x 빼기 2. y 대신에 뭐가 대입이 된 거야? y 빼기 3. y 더하기 3. 맞아 안 맞아?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는데 x 대신에 x 빼기 2가 대입된 결과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는데 y 대신에 y 플러스 3 대입된 결과란 얘기야. 이해됐어? 좌표의 이동은 그대로 대입이 되지만 방정식의 이동은 부호를 바꿔서 식에다가 대입하게 돼 있다고. 숫자로 보니까는 왠지 그런 것 같아. 이 내용을 처음에는 뭐로 설명한 거야? 문자로 원리화시켜서 설명한 거야. 알겠니? 근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외우기도 해. 근데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나중에라도. 이해됐어? 그럼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고 식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는 대칭이동으로 간다. 같은 내용인데 자, 일단은 기본 대칭이동부터 해보자. 기본 대칭이동부터. 첫 번째가 X축 대칭이었어.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느 좌표가 부호가 바뀌지?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지?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된 식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의 변화도 똑같아. X축 대칭은 기존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Y의 부호를 바꾸어서 정리한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이 뜻을 오해하면 안 되고 Y 부호 바꿔서 정리한 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넣고서 정리한 거지. 모든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줘야 돼. 자, Y축 대칭은 X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의 변화 또한 어떻게 바뀌느냐? F의 X, Y가 F의 마이너스 X, Y는 0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X, Y가 모두 바뀌죠. 부호가.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넣고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요. X, Y는 0이라는 식이 F의 Y, X는 0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모든 X를 Y로 바꿨으면 되고 모든 Y를 X로 바꿔 써주면 돼. 됐어? X를 Y로, Y를 X로 바꿔서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자, 요 2차 함수가 있어. 얘를 X축 대칭 이동해보자. 그럼 어디 부호가 바뀐다고? Y 부호가 바뀐다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Y로 바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정리해보면 Y는 이라고 쓰면 오른쪽 식에다가 마이너스 싹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Y축 대칭 이동해보자. 그럼 뭐가 바뀐다고? X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럼 X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럼 X의 부호를 싹 바꿔주는 거야. 그럼 Y는 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되지. 맞아? 3x니까 마이너스 3x로 바꾸면 되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 부호가 모두 바뀐 다음에 x에 있는 거 마이너스 x로 바꿔 쓰고 y는 마이너스 y로 바꿔 써주면 돼. 그럼 방금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 써준 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y만 마이너스 y로 바꿔 써주면 되지. 이해됐어?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되겠다. 맞니 안 맞니?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바뀐다고? x가 y로 y가 x로 바뀐다고. y가 x로 x가 y로 바뀐다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는 2y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1이라고 써주면 된다고. 이해됐어? 그냥 어떻게 바뀌는지를 빠르게 찾는 이론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겠지만 그 원리에 대한 거는 일단 아 저렇게 바뀌는가 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리를 나중에 인식하는 것도 방법이야. 9구단 배울 때 일단 2단부터 9단까지 일단 외우고 봤잖아. 처음부터 9구는 80일이 되는 이유 설명하면서 배웠어. 아니지. 일단 외우고 나서 이렇게 됐어 다 기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원래 원리는 그래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방법이란 얘기야. 어릴 때 쓰는 방법. 내용이 어려운 거는 일단 외우고 그 원리를 나중에 해석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보통은 고등학생쯤 되면 원리를 먼저 배우고 그게 그래서 적용되는구나 라고 이해되는 게 더 맞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그러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수학 과정이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해? 문제 풀면서 자 이건 이래 공식 외우게 되고 그러고서 나중에 원리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순서가 있지. 야 일단 외워. 원리는 나중이야. 원리는 나중에 생각해.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일단 외우게 해야 되니까 공식 기본 공식 드릴하게 되고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게 하고 그럼 문제 풀면서 그렇게 적용하면 돼.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방식이야.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일단 손에 있게 만드는 거. 손으로 쓰게 만드는 거. 자 저렇게 해서 암기를 했어. 그러고서 나중에 원리는 이래 라고 설명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는 중학교식이에요. 중학교까지는 저것도 괜찮아. 근데 중학생 중에서도 저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도 있거든. 왜? 이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아졌다는 얘기야. 저 수업은 그래서 선호를 안 해. 근데 걔네들이 중학교 때는 소수야. 근데 고등학교로 오면 실제로는 뭐야? 원리를 먼저 하고 자 일반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고등식이야. 근데 어떻게 돼? 중학교 때까지 이게 편했지. 이게 편해. 그게 편하니까는 그렇게 편한 길을 따라가다가 그냥 평균에서 그치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그 이상 안 올라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야. 왜? 학교 시험 문제는 다 원리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나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중간고사 끝나고서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벗어나서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과정이거든.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드니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증명도 해야 되고 그 원리적으로 사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 애들이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뭐야? 점수가 항상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필요한데 원리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암기도 해보란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원리가 계속 적용된다는 거지. 들어보고 가는 거랑 안 들어보고 가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이 설명을 그냥 암기식으로 하면은 그냥 외우게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돼 하고서 그냥 대입하면 돼. 자 평행이동은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래? 근데 방정식에다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면 돼. 그러고서 한 100문제 풀게 하면은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구나 라는 걸 그냥 손에 익게 된다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야. 원리적인 거 듣고 나서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100문제 정도 풀면 그냥 그렇게 대입했던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그냥 원리적인 것도 모르고 100문제 열심히 풀고 나면 원리적인 거 설명하면 안 들려 귀에.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는데 그 설명이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다니까 학생들이. 근데 그 설명 필요해요? 그거 중요해요? 그거 증명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사고가 갇혀버리는 거야. 사고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외워지는 거랑 그냥 외우고 나서 사고하려고 봤더니 사고가 힘들어지는 거랑 수학에서는 되게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원리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이해하기 어려워도. 됐어.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방정식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돼서 정리되면 돼. 그럼 이번에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되고 x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얘기야. 됐어?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게 기본이다. 왜? 대칭이동의 일반은 다른 개념이니까. 점대칭이동과 선대칭이동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점대칭이동에 대한 원리와 선대칭이동에 대한 원리가 참고로만 하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확장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이거부터 먼저 좀 이해가 돼야 돼. 자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도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x 대신에 뭐를 대입하게 돼 있냐면 2m 빼기 x가 대입되고 y는 안 바뀝니다. 점대칭이동에 대한 일반형 a, b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면요 요 식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x 대신에 2a 빼기 x가 대입되고 y 대신에 2b 빼기 y가 대입돼서 정리되는데 어떻게 되면 공식이야. 공식인데 그냥 외워봤자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리적인 것은 지금 다 설명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어 원래는. 그러니까 너네가 원래는 이거를 실제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려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야. 알겠어? 이걸 보고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는 함수보다 더 어려운 파트야.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너네가 함수 자체를 어려워하잖아. 근데 함수보다 더 어려운 파트야. 함수의 상위 단계가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단계가 2단계야 원래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이게 함수처럼 생기지 않았어? 얘가 이걸로 대응됐으니까 대응관계 아니야? 근데 함수의 대응관계는 f가 x가 선택한 y를 대응한 거 아니었어? 이게 함수였단 얘기야. 근데 차원을 높여가지고 함수식을 쓴 거 아니니? 이거는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 변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보다 더 큰 단계
함수보다 큰 단계가 변환이라는 내용이고 얘보다 더 큰 단계가 대응적 관점이야. 그게 더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알겠어? 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시키기 어려우니까 일단 외우게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야 외우기라도 하자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풀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자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 그거라도 다행이지. 근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이해 못한 거야. 알겠어? 근데 원론을 먼저 보고 나서 아 그게 그런 느낌이었어 라도 알고 가고 그 다음에 암기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나중에 그 원론에 대해서 깊게 갈 때 아 맞아 그 느낌이었어 그게 그래서 그 느낌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뿐이라고. 근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야. 됐어? 정리해 두시고